자, 이번 순서는 메인 강사님이신데요. 네, 지금 이분도 지난 화요일처럼 교생 선생님 같은 분이십니다. 네, 정말 칼을 갈고 많은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까 앞서 저희들 리드하라 영상에서 유즈스팬 3를 전달해 주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넘버원 프로덕트 셋째 날, 오늘은 파마닉스 데이입니다. 매주 목요일 파마닉스 제품을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늘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우리 몸의 마스터 키와 같은 이 분야에 이슈화된 제품이죠. 에즈락 메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강사님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랑아그룹의 이송자사님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울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쌍둥이 엄마 이송자입니다. 예, 오늘은 앞에 앉아있는 고객님께 편안하게 언니처럼 이모처럼 얘기하듯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메타에 대해서. 자,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로바이옴과 에이즈락 메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총 4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 생소한 개념이니까 몇 번 들어도 계속 생소하죠.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중요한가? 세 번째는 복용 사례에 대한 얘기고, 네 번째는 질문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 마이스토리하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서울에는 교육 1번지 대치동이 있듯이 울산에도 울산의 교육 1번지 옥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독서와 입시 논술을 했던 강사였습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너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이제 의심을 너무너무 잘해요. 예. 그래서 이 논술이라는 이게 저랑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재밌게 수업을 하고 놀고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출산과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출산 과정에서 헬프 증후군이라고 희귀병에 걸렸는데 거의 뭐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제 헬프 증후군에 걸려서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헬프 증후군에 대한 얘기거든요. 간, 신장, 심장 등의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멈추거나 심하게 저하되는 상태인데, 이게 다발성 장기 부전은 이제 그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이 동시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에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 이제 폐하고 간하고 신장하고 뇌도 좀 나중에 상태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한 3-4가지가 동시에 위험한 그런 상황. 그래서 간 수치가 40 정도가 이제 정상이라고 봤을 때 저는 2000이 넘었어요. 그래서 간성 혼수 상태가 2박 3일 갔는데 그때 전 몰랐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그 주치의 선생님이 양가 부모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따님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운이 너무 좋고 너무 이제 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기적처럼 살았어요. 거기 어디냐면 한강 이남 최고의 산부인과가 있다는 제중원 이제 대구 동산의료원이었는데 거기서는 아직도 제가 10년 전의 일인데도 죽을 사람 살려놨다고 교수님들이 이제 어깨 뽕 들어가 아직도 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겪는 과정에서 내가 누워서 계속 울었어요. 너무 좀 보람차게 살지 못했구나.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겠구나.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되면 참 의미 있게 다른 사람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살았고, 만 3년 정도는 애들만 키우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애들만 키우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좀 더 보람찬 인생,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논술이었고 애들 이제 가르치는 게 재밌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의미 있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운영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지원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해보라고 했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과거에 이제 함께 같이 일했던 이제 원장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면 직업이나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성취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괜찮은데 이 나머지 부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고 특히나 이 부분이 너무 걱정됐어요. 건강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주 건강이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 정신적인 건강 상태, 신체적인 건강 상태 다 안 좋았어요. 사회 문화적인 생활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삐뚤어진 절름발이 삶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접었어요. 접고 그 다음 생각한 게 저는 그때 이미 이제 너무 건강 염려증 환자가 된 상태였어요. 그 죽음의 이제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모든 게 다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다시 해서 한의사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신랑도 이제 그럼 그래 봐라 그러고 있던 쯤에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한의사보다 이게 조금 성공했을 때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 아이들한테 내 아이들한테 인생의 역할 모델이 돼줄 수 있는 멋진 엄마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6가지 영역이 골고루 균형 잡힌 삶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한의사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집에 와서 넷자 붙은 책 한 60여 종을 다 샀어요. 그래서 그거 계속 읽었어요. 그때까지 육아책을 읽고 있었는데 바꿔서 이제 그 책을 다 읽고 읽으면서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거 되겠다. 이거 이런 구조면 되겠다. 그런데 회사는 중상만 되면 된다. 그냥 정상적인 회사 중상만 되면 이 구조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이제 회사는 중상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기대나 뭐 그런 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180도라는 제품을 한 10년 가까이 쓰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임상이 없어요. 여기 이제 제 얼굴 자세히 보면서 이제 화면에 잘 보이나요? 저는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주근깨 기미가 굉장히 심한 얼굴이었고, 어떻게 좀 없애보려고 레이저를 200만 원 가까이 주고 15년 전에 했어요. 근데 실패해가지고 막 이렇게 인디안 소녀처럼 이렇게 막, 2줄이 화장으로, 진한 화장으로도 안 가려지는 이 2줄에 뭐 이런 줄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 180도를 10년 가까이 쓰면서 몰랐는데 서서히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때는 제가 이 사업 할지 몰랐기 때문에 임상도 전혀 없었는데 10년 가까이 쓰고는 거의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네 뭐 비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저는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보통 초반에 친구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 너 그 정말 이거 쓰고 없어졌니? 하고 거의 친구들이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을 가지고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파마넥스는 그 이후로 이제 뭐 몇 가지 많은 제품을 접하면서 25년 동안 걸친 한 번도 제 몸을 떠나지 않은 아토피, 되게 심한 아토피였어요. 손바닥보다 훨씬 더 큰 그 아토피가 온몸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없네요. 네. 여기까지 제 마이스토리하고 다음은 마이크로바이옴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고 있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안 보여서 제가 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미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생물인데 아주 작은 생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 속에 이제 많이 있다고 하죠. 있는 유산균부터 각종 뭐 대장균, 세균까지 그다음에 곰팡이균까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살아 움직이고 대사를 하는 미생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유산균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유산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를
생태계라는 합성어를 붙여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간은 여기 지금 이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간은 세포가 30조 개입니다. 최근에 가장 최신 30조 개입니다. 미생물은 38조 개예요. 그러니까 미생물 인간보다 한 3분의 1 좀 가까이 더 많죠. 개체 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전자로 보면 유전자라는 거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정보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사람이 소가 아닌가? 소와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 모양, 색깔, 뭐 털,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다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정보, 그 유전자 정보, 그게 인간은 몇 개일까요? 인간이 2만 1,000개예요. 감이 안 잡히잖아요. 2만 1,000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안 잡히죠. 그런데 옥수수의 유전자 수는 2만 3,000개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옥수수 같이 단순한 존재가 2만 3,000개인데 인간은 왜 이렇게 복잡한데 2만 1,000개밖에 안 되는가? 이상하죠. 그런데 이 미생물을 알기 전까지는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미생물의 존재, 미생물 유전체라는 존재를 알고부터는 그게 이제 시원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2만 1,000개는 아주 기본 정보만 담고 있고 미생물이 300만 개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소와 다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 너와 내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인간과 인간끼리도 많이 다르잖아요. 다를 수 없는 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특성들, 그 정보들, 그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 세포에는 인간 유전자는 2만 1,000개고 미생물이 나머지 300만 개를 담당해서 그 정보를 유전시킨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10%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인간인가? 인간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 집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간은 10%밖에 없고 그 안에 90%가 미생물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의 존재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유산균이 아니라는 얘기죠. 엄청난 존재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자, 그러면 인간 유전체와 미생물 유전체의 질병 예측력을 한번 볼게요. 아까 10대 90이라 그랬잖아요. 과연 진짜 10대 90인가? 이거 한번 보세요. 누가 더 무엇을 보고 예측했을 때 더 정확한가? 인간 유전체인가, 미생물 유전체인가? 여기 보면 파란색은 인간 유전자고 빨간색은 미생물 유전자이거든요. 자, 궤양성 대장염을 제외하고는 여기 보면 크론병 같은 경우도 빨간 줄이 훨씬 길죠. 당뇨, 2형 당뇨병, 대부분의 당뇨병이죠. 이게 훨씬 길잖아요. 희망적이죠. 네. 류마티스도, 고혈압도, 조현병, 이 정신질환,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 유전체보다 미생물 유전체의 질병 예측력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10대 90 가까이 되겠죠. 엄청난 사실입니다. 최근에 알게 되죠. 이 자료는 하버드대랑 와이즈먼이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뭐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서 2020년대에 나온 자료예요. 최신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얘기는 가장 최신 나온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대부분 아까 90이 미생물이고 10이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이 미생물이 어디에 사느냐? 인간 몸 전체에 다 삽니다. 머리에, 뭐 눈 속에, 뭐 피부에, 입안에, 위에, 발가락에, 발톱에 다 사는데 그 중에서도 90%는 장에 살고 있습니다. 장. 김희재 사장님. 네. 혹시 그 왜 장에 90%가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생각 못 해봤습니다. 네. 이 장에 사는 이 90% 왜 장에 살까? 인간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인간을 지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왜냐면 지구에 인간이 70억 정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 한 명, 이 인간을 나 존재, 이 지구라고 보면 이 안에 38쪽의 유산균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살고 있는데 각 이렇게 다 흩어져 사는데 그 중에 90%는 장에 산단 말이에요. 왜 장에 살까요? 장에는 우리가 그 지구에서 그 4대강 유역 있잖아요. 문명의 발생,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4대강 유역에, 4대강 유역에 인간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장에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이에요. 먹거리가 너무 많아요. 유산균들이 거기서 먹거리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면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가 키울 이유가 없죠. 근데 유산균이 먹거리를 제공받고 주는 우리한테 아주 유익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작용들이 있어요. 그걸 유산균이 해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생태계 전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를 얘기하면요. 물고기가 유산균에 해당되면 바다 생태계 전부 온갖 다양한 물고기들, 착한 물고기, 나쁜 물고기, 산호, 조개, 바다, 모래, 빙하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바다 속에 마이크로바이옴에 해당되겠죠. 우리 인간을 유산균으로 보면은 지구 안에는 동식물, 곤충, 산바다, 빙하 이 모든 것들을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유산균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냐면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 얼른 봐도 왼쪽에 다양한 생태계를 갖고 있는 이 알록달록한 여기가 건강하고 바른 마이크로바이옴 형태라는 게 아시겠죠? 그런데 이 다양한 종이 살고 있는 좋은 생태계, 이 상태가 밸런스가 무너져서 이 웬만한 생명체는 살 수 없는 독한 생명체 몇 개만 살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바이오시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아름다운 상태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양한 종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양한 종이 있어야 돼요. 나쁜 놈도 있어야 돼요. 다양한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종이 많으면 좋아요. 예, 요게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입니다. 그럼 불균형 상태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종 다양성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착한 종 많은 것보다 종 다양성이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종 다양성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 그리고 유해균이 훨씬 더 많은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디스바이오시스 상태,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 상태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죠? 전부입니다. 전부. 왜요? 아까 미생물이 90%로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다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병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마이크로바이옴 권위자시죠. 서울대학교 천정식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내 미생물 환경이 바뀌면 우리 몸의 질병 지도가 바뀐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 개선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기존까지 안 됐던 질병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게 이제 콜린 보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에요. 왜? 아까도 2020년도에나 나왔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2016년도쯤에 최초로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가와 기업이 공조해가지고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예. 2018년도에 빌 게이츠가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최신 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까지는 이 정도인지는 전혀 몰랐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03년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 인간 그 유전자 지도가 밝혀졌잖아요. 밝혀지면 모든 병들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10%가 아니라 90%에 해당되는 미생물 유전체에 대한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니까 왜 인간 유전자 지도가 밝혀졌는데 질병은 사라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제 뭔가 해결의 단초를 찾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자동차 없는 세상에서 자동차 있는 세상으로 인터넷 없는 세상에서 인터넷 있는 세상으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대단하신 국가와
경제와 의학과, 과학과, 기업과 이 모든 분야에서 여기 엄청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또 여기서 실제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병, 미개척, 미지의 세계 여기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도구를 갖고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질병을 고친다. 그러면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 상태가 되는가,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는가, 그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요, 여기 까만색 사진으로 보면은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식단, 소고화된 잘못된 식단, 그다음에 항생제 남용. 저도 사실은 엄청난 항생제를 쓰고 저처럼 응급질환인 경우에는 항생제가 굉장히 죽을 사람을 살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감기에도 항생제 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모르게 먹고 있는 항생제들이에요. 우리가 모르게 육식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항생제를 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많은 항생제를 접하게 된다. 제왕절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이 원인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영양 불균형으로 병이 생겼다라고 원인을 찾았다면 영양 균형 상태를 맞춰주면 되겠죠. 위수스펜이랑 관련이 있죠. 그런데 디스바이오시스 미생물 불균형 상태가 원인을 찾으면은 그 미생물 상태를 균형 상태로 맞춰 놓으면은 또 병이 개선이 되거나 낫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디스바이오시스가 원인이 돼서 이거 원인은 이런 원인인데 원인을 이렇게 찾았다 그러면 균형 상태로 맞춰준다면 미생물 균형 상태로 맞춰준다면 우리가 병이 개선되겠네요. 지금까지 해결 안 됐던 것도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정상적인 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아까 우리 몸은 인체는 외부 환경과 직접적으로 닿는 기관이 2개가 있어요. 장기가. 폐하고 장이거든요. 근데 폐보다 장에 다 있죠. 왜? 폐에는 먹을거리가 많이 없나 봐요. 장에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균들, 미생물들이 90%가 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은 외부 물질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장이거든요. 근데 이 장이 어떻게 생겨? 진짜 신기하게 안 생겼어요. 이게 마치 성같이 생겼잖아요. 성.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네. 그래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어요. 유익한 유산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촘촘하게 건강해요. 성벽이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녹색이 보이시죠? 녹색 동그라미. 얘네들이 독소예요. 근데 얘네들을 적군이라고 봤을 때 성벽을 지키는 아군들, 우리의 유익균들이 여기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익균들이 얘들 안 보내줘요. 너는 못 들어가. 이러시고 문 안 열어줘요.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성벽이 이게 무너지고 있죠. 곧 다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장루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루스 증후군이 원인이 돼서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 다이렉트로 바로 독소가 여기가 혈관이거든요. 밑에가 바로 들어갑니다. 독소가 이게 수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성벽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뚫고 들어가서 혈관 타고 가서 바로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이 실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죠.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의 장 상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런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치유된 사례가 있느냐?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균형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치유된 사례가 있느냐면 예,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이 굉장히 심각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고 오른쪽이 치유된 사례입니다.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페기칸이라는 분이 비 오는 날 운전을 해가 가다가 오토바이랑 정면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오토바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페기칸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뇌하고 다리에 부상을 입은.
입었어요. 그런데 다리를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서 다리를 잘라내게 됐어요. 다리를 잘라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항생제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생제를 썼는데 이분이 수술 이후에 한 3일 후부터 설사를 하루에 30번의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2달간 했어요. 하루에 30번의 설사를 2달 하면 거의 있기가 사실 힘든 상태가 됩니다. 거의 죽음 가까이 가는 상태가 되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그 항생제를 써버렸기 때문에 항생제는 안에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 다 원자 폭탄,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다 죽어요. 그 상태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병원에 있는 슈퍼박테리아균, CDF 너무 무서운 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유익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 감염 상태가 돼가지고 장이 완전 이제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분이 대변 이식술로 살게 됩니다. 남편의 대변을 이식받아서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물에 섞어서 믹서기를 돌려가지고 건더기를 건져내고 액체만 이렇게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구로 봤을 때 외계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론 뭐 겹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안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몸속에서는 살지만 어떤 사람 몸속에서는 굉장히 유해한 행동을 하는 그런 균들도 있고 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CDF 이거 워낙 이제 안 하면 죽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현재로는 뭐 CDF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구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 이식, 직접 이식하는 수는요. 그러면 이거 말고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느냐 우리가 디스바이오시스 상태 아주 심각한 상태와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이 캡슐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비싸죠. 자,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아름다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게 메타입니다. 메타. 아까 보면 2020년도에 그런 하버드 자료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2016년도에서 18년쯤에 미국에서 가장 앞선 기술의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메타는 연구기간, 뉴스킨에서 연구기간이 7년 됩니다. 7년. 7년 연구하고 1년 전에 나왔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빠르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7년 연구한 겁니다. 근데 사실 메타 안에는 크게 2가지가 들어있어요. 메타는 2가지가 들어있어요. 크게 2가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3종의 유산균을 넣어놨어요. 뭐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이나 람노수스나 뭐 비피더 박테리움 락티스라고 이 3가지는 알아보세요. 완전 우리는 100억만 마리를 넣어놨어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회사도 많이 있는데 유산균 같은 경우는 물론 흡수율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게 있어요. 장군급이 중요해요. 장군급. 병절 말고. 얘는 살아서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일당백하는 장군 애들이 100만 마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3종 유산균들은 다 장군급들이에요. 장군급들. 그리고 대장까지 가는 유산균도 많이 없어요. 대장까지 가는 친구 여기 락티스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장군급의 3종류의 프리미엄 유산균을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프리바이오티스로 유산균의 먹이로 뭘 넣어놨냐면 락츄로스 파우더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 락츄로스 파우더에 대해서는 정명희 서울대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지금 애들이 당근 못 먹는 애들, 야채 못 먹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먹일 수가 없어요. 애들이 안 먹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 메타 안에 들어있는 락츄로스 파우더는 너무 고급이에요. 이걸 먹으면 마치 보리밥 식단을 먹은 거랑 똑같답니다. 초식 식단을, 육식 식단이 굉장히 유산균 그 장내균들을 안 좋게 만들거든요. 근데 초식 식단 하면 굉장히 장내 이제 그 균들이 좋아져요. 상태가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좋아지는데 아예 못 먹어 야채를. 그런데 이 메타 안에 있는 락츄로스 파우더를 먹으면은 초식 식단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자,
요거 마이크로바이오 메타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종류 중에 한 종류. 그런데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거예요,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퍼플 블렌드. 세 종류의 퍼플 블렌드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안토시아닌을 이렇게 블렌딩 해놨어요. 안토시아닌 하나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그냥 넣어놓기만 해도 너무 대단한 건데, 얘네들을 블렌딩을 해가지고 엄청난 결과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치? 갑자기 왜 종합영양제가 아닌 마이크로바이옴 제제 안에 이런 항산화 안토시아닌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항산화 안토시아닌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건 유산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와 환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환경을 엄청나게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장 환경을 엄청나게 좋아지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정명희 교수님이 이 퍼플 블렌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문 5가지 건강기능식품에서 유수의 엄청난 그 네이처지나 뭐 사이언스지 정도 되는 수준의 논문을 게재한다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의 5가지 종류의 논문을 게재를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메타를 소개해 주신 분께 말씀드려서 이 정명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퍼플 블렌드의 5가지 그 관련된 5가지 논문 이야기 꼭 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5가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두 번째 이야기 요것만 잠깐 볼게요. 장상피세포 보호작용과 손상 회복에 효과가 있다라고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양력으로도 아직 이게 확실하게 되는 거를 아직 개발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죠. 보세요. 자, 아까 보셨죠? 성벽이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막 적군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이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얘를 이렇게 대박이죠. 네. 이렇게 성벽을 다시 쌓았어요. 이렇게 다시 적군이 못 들어오게 됐어요. 네. 이게 된답니다. 그거를 자세하게 제가 얘기하면 덜 믿기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항산화 박사님, 서울대 정명희 교수님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자, 증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미 메타 자체 완제품에 대한 임상이 저희는 다 있죠. 이렇게. 자, 시간 관계상 요건 넘어가고 유괴수 공법과 메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태어난 유전자는 인간이 갖고 태어난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바뀔 수도 없고 뭐 바뀔 수가 없죠? 근데 유전자 발현 상태는 조금 바꿀 수가 있잖아요. 에이지라이 그건데 미생물 유전체 갖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발현되느냐. 미생물 유전체가 인간의 유전체보다 거의 90% 가까이 유전자 발현을 하는데 그 발현 상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바꿀 수 있습니다. 유전자 발현체도 바꿀 수 있지만 마이크로바이옴 그 유산균이나 이런 거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요. 다르게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스트레스나 보면 먹거리 나오죠. 먹거리, 약, 마이크로바이옴, 먹거리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산균 거기에 주로 서식하는 균들의 종류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희망적이잖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발현. 이게 에이지락 메타기 때문에 에이지락 발현체 발현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증거가 있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상태인데 디스바이오시스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그 퍼플 블렌드와 3가지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해서 다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유전자 발현체가 아예 달라져서 처음에 건강 상태랑 똑같은 블렌딩 상태를 찾았고 그거를 저희가 메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메타도 이러한 임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배 사이즈가 줄었다. 허리 아래가 없어진 것 같다. 너무 숙면한 것 같다. 숙면하는 사람들이 많죠. 메타 먹고 이런 식으로 피부에도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장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힘들지 않아졌다.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임상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 잠깐만. 염증을 일으킵니다. 요즘은 10세 미만 혹은 2살도 안 된 아주 어린 아가들 크론병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우리의 면역세포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서로 신호 전달 물질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균들은 우리 면역세포와 소통하면서 면역세포로 하여금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를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트레이닝 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익균들이 많아야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 유익균들이 많이 없어지죠. 그러면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면역학적으로 혼동이 일어나면서 그런 아토피, 알레르기, 또 자가면역질환. 자가면역질환하는 게 결국 뭡니까? 이런 형태로 자가 면역 질환이 만들어집니다. 조직. 염증을 일으키. 네. 자, 그래서 이 메타를 먹고 자가 면역 질환이 좋아진 케이스가 많아요. 아토피, 알레르기 이런 형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 속에 미생물이 90%가 있는데 그 중에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포진하고 있거든요. 외부 환경과 직접 맞닿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세포 70%가 포진하고 있고 그 70%의 면역세포가 미생물과 서로 소통하면서 얘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자가면역 질환 임상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메타 한 달 먹었는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콧구멍도 뚫리고, 그거, 아토피도 낫고, 그래요. 어떻게 뚫렸는지,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 어떻게 뚫렸는지. 옛날에는 아침이나 저녁엔 코가 막혀가지고 입으로 숨 쉬어야 됐어요. 근데, 두 쪽이 다 막혔다고? 네. 네. 지금은 툭툭 다 뚫려가지고 아주 잘 생활하고 있어요. 아, 두 쪽이 다 뚫렸어요? 네. 가끔씩 한쪽 막힐 때도 있지 않나요? 네. 근데 두 쪽 뚫릴 때가 더 많아요? 네. 아토피가 괜찮아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소리가 네. 푸드득 소리 났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매끈한 소리 나요.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나 친구 생일 파티가 이것저것 먹고 나면 뷔페 가거나 하면. 네, 아들이 4년 된 정말 심각한 비염을 갖고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입으로 숨을 쉬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을 먹고 이런 임상이 나왔고 아토피도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아토피는 살짝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까 그 팔 부분은 좀 심했는데 그게 아주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사실은 뭐 아토피 때문에 아파트 한 채 정도의 뭐 돈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우리 아들이 유수도 먹고 뭐 이렇게 영양 밸런스가 맞았기 때문에 메타가 상승 효과가 있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비염은 안 됐거든요. 4년 동안 막혀 있었으니까. 그게 뚫렸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로 불치병까지도 다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옆에 있는 아들을 통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뭐 이런 경우는 네. 마이크로바이옴 이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김철 사장님 55분이라서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화면 뭐 켜놓고 그죠? 네. 네. 시간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는데 얘기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화장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이분의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네. 네. 마지막 장은 다음 그죠? 우리 마치 드라마 보듯이 저 궁금해서 다음에 꼭 들어야 되겠다. 네. 우선은요, 듣기 전, 다음에 저 내용이 궁금하시면 일단은 메타를 먼저 드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금 조금 지났는데, 지금 중요한 질문 2가지가 사실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잠깐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질문을 간단하게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겠는데, 첫 번째는 유스스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메타가 나오면서 나 유스스펜
끊고 내가 메타를 먹을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유수스팸하고 메타 둘 중에 또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메타를 먹고 난 뒤에 효과를 나는 좀 잘 이렇게 느린 것 같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두 가지 질문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유수스펜하고 메타는 먹는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만들어진 이유도 달라요. 유수스펜은 지구 환경이 이제 더 이상 영양을 식물이 갖고 있지 않아요. 옛날만큼 갖고 있지 않고 지구 환경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유수스펜 같은 종합 영양제를 보충해서 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상태의 장내 환경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걸 넣어주더라도 이것이 잘 흡수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산삼을 먹고 다 죽어가는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암 어떤 사람 똑같은 치료했는데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게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달라서 그래요. 장내에. 그 유수스펜, 산삼처럼 좋은 유수스펜을 먹는데 장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이 메타 같은 경우는 미생물들이 분해하고 합성하고 넣어주고 이런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흡수할 수, 분해하고 합성하고 흡수해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얘네들은 무슨 일을 하지를 알고 보면은 유수만 먹을지 메타만 먹을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왜 다 다른가? 우리 아들은 한 달 만에 비염, 4년 된 비염이 뚫려버렸어요. 그냥. 비염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6개월을 먹었는데도 묵묵부답인가? 내 몸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메타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그 암 종양연구원 강혜원 사장님께서도 역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차오를 때까지는 반응하지 않는다. 물질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이게 여러 가지가 동시에 사람은 자기 몸을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암도 고칠 수 있어요. 스스로. 수술이나 약 없이도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바른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 몸이 스스로 자가복구할 수 있는 바른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가지는 거죠. 그다음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고 또 잠을 잘 자고 또 운동을 좀 해주고 무엇보다 좋은 자연에 가까운 자연의 음식을 먹어주고 이런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이 자연이니까 자연에 가장 가까운 그런 조건들을 최적화시켜주면 자가복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왜 메타만 먹고 자기 막 술 마시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누구 막 미워하고 그래요. 메타 혼자서 그 일을 어떻게 다 합니까? 네, 우리 같이 도와줘야죠. 메타가 와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잘 도와주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도와주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된 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 몸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속도 차이고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은 네가 뭘 먹은지 봐야 되고, 그죠? 네, 똑같은 씨도 어떤 땅에서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요. 귀한 강의 또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이성조 사장님께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의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질라 메타 뭡니까? 네, 백문이 불여 일식, 백문이 불여 일 발라, 그죠? 네,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 발라, 백문이 불여 일 먹어. 네,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잡숴봐. 먹어보고 난 뒤에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렇게 성의도를 만들어봤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자, 오늘 에즈라 메타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